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지식의 알맹이를 알려주는 방송 알아리오입니다. 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흡의 발전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6단계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제 그럼 7단계, 예. 7단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좀 특별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로가 그 수련을 하면서 호흡과 동작과 의식이 삼위일체가 되는 어떤 퓨전 명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수련을 하면서 어떤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에 이룰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단계가 있는데 원리적인 움직임에서 시작해서부터 지금 크게 7단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몸과 의식이 계속 더 밝게 맑게 정화되고 또 지혜가 밝아지는 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6단계에서는 어떤 점핑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점핑하는 단계인데 특별한 에너지에 의해서 많은 체험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겪고 나면은 내가 뭐든 받아들이고 느끼고 하는 차원이 바뀌게 돼요. 네. 그래서 에너지의 그 표정을 느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의식이 통하게 돼요. 에너지의 표정, 그러면 햇살을 태양이 활짝 웃고 있는 미소로 느낄 수가 있었다. 네. 그러면 그 미소에 담겨 있는 의식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이 웃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비웃는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죠. 네. 그죠? 네. 그러한 의식이 통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전에도 네. 우리는 이제 감으로 어떤 경험으로 이제 그런 걸 캐치를 하면서 살았잖아요, 감각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것이 더 확연해진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느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숨 쉬는 기운에서는 못 느꼈죠. 의식을 못 하시고 내가 느끼는 햇살에서도 햇살에서 그런 거는 못 느꼈었고, 네, 그렇죠. 훨씬 섬세해진다는, 감각이 섬세해진다는 그런 그렇죠. 뜻인 바람에서도 느낄 수가 있고, 네. 완전 그러니까 그간의 어떤 사람들 속에서만 어떤 그런 감정을 느꼈다 그러면 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 자연물에게까지도 그런 의식의 소통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전방위적으로 에너지와의 소통이 가능해진다. 네. 그런 거죠. 내가 그런 의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감성, 내가 어떤 그 존귀한 생명체로서의 감성, 네. 살아나는 거죠. 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감성이 나의 감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실존하는 것들은 의식 에너지가 본질이거든요. 네. 그런 모든 그 본질적인 그 에너지와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합일이 되어서. 그렇죠. 우리가 아바타 영화를 보면은 모든 나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뭐 뿌리를 통해서 교감하고
설탕하듯이. 그렇죠. 영혼나무에 의식 에너지가 흘러서 전달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제 그 의식이 느껴지고 내가 숨쉬는 에너지, 나의 생명 에너지가 의식 에너지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이제 7단계 와서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확실하게 늪 밖으로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늪 밖으로 이제 다 어느 정도 좀 나왔는데 완전히 나온 건 아니에요. 이 시기에도 나오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어떤 도인이 영화에서 나오는데 빨리 막 이렇게 우리가 물제비 하듯이 통통통 튀어가잖아요. 돌이. 근데 튀지 않을 때는 가라앉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떤 내가 숨쉬는 에너지를 빛처럼 느낄 수도 있고 내 몸과 의식이 점점 빛처럼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수련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의식을 가라앉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단계에 들어가면 정말로 내가 태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듯이 숨쉬는 에너지를 느끼면서 어떤 진정한 나의 의식이, 예를 들어서 자,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발화가 되죠. 네. 발화가 돼서 점점 성장하고 큰 나무나 꽃이 되죠. 그러면 씨앗이 형성된 거예요. 이때는 이제 씨앗을 형성시키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감성을 이렇게 내가 회복하게 되는데 어떤 참 자아에 성장할 수 있는 본성의 씨앗이 형성된다. 형성될 수가 있는 단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과 의식이 지속적으로 정화가 되면서 그런 어떤 영성의 씨앗이 형성이 되는데 이 어떤 성장의 본격적인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된다. 참 나를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작은 참 나가 형성이 돼서 어떤 큰 바다 같은 텅 빈 하늘 같은 어떤 성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지혜가 열리게 돼요.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진실이고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한 얘기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성인들이 한 얘기를. 네. 우리가 주역을 배우지를 않았어도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지혜가 이제 점점 그런 우리가 숨쉬는 에너지가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의식과 상통이 되기 때문에 지혜가 스스로 열리는 거예요. 내가 막 특별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지식, 과학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건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의식, 지혜, 통찰 같은. 그렇죠. 통찰력,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전이 되게 깨닫게 되게 되는데 마치 어떤 그 타이프라이터를 통해서 글씨가 막 쏟아져 나오듯이 예, 그런 어떤 팝콘이 터지듯이 그럼 그 어떤 글씨가 지혜가 밝아진다. 쏟아져 나온다는 거는 실제로 그게 어떤 정보가 그렇죠. 예, 정보가 흘러 나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3월에 그거를 막 앞면만 인식하게 돼요. 어, 이미지로 막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간혹 이제 그 원래 우주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이제 그 뭐 파장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양자적인 형태로 예. 저장이 돼 있다고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그 정보를 이제 내가 받을 수 인식을 있다. 하게 돼요. 인식을 할 수 있게 원래 돼요.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던 정보가 아니라 우주에 저장돼 있는 정보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실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단계를 거치게 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모두가 지혜로운 그런 그 본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감정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어떤 에고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지 내가 뭐 특별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체험하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던가 다음에 돌아보면 그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그 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 생생한 그 어떤 그 꿈과는 조금 다른데 그런 그 어떤 의식의 체험을 그 꿈 같은 체험을 지속적으로 하게 돼요. 지속적으로 뭐 한 달, 뭐 보름 계속 이렇게 막 그 꿈을 꾸게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의식의 정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업이 소멸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꿈 같은 체험이라고 하면 실로 이제 꿈을 꾼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깨어 있을 때도 그런 의식적으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렘 수면 상태 비슷한 상태에서 그런 것을 계속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녘이라든가 꿈하고는 다른. 그렇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의식은 성장하고 몸과 의식이 또 정화되고 하는 과정이 7단계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 8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8단계는 우리가 적적성성 명경지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단계에 진입을 하게 돼요. 아주 맑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거울의 한 가운데 앉아 있는 듯 그렇게 맑게 어떤 호흡을 할 수 있고 수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지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선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선정에 들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지혜가 밝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성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이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명경지수라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아주 맑은 의식이 모두가 어떤 율려음처럼 조화롭게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의식이 소통되는 아주 맑은 상태에서 그런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된다. 그 에너지 바다에 온전히 잠겨 있는 상태. 그렇죠. 네. 네, 상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럼으로써 이제 또 더욱 발전되고 몸과 의식이 정화되고 또 더 큰 지혜에 다가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삶의 관점이 이제 6단계에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상태에 네. 들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식이. 네. 소주처럼 경험하면서.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새로 태어난 몸과 의식 상태가 아주 어떤 땅에 떨어진 씨앗이 점점 더 무럭무럭 성장하는 단계로 간다. 네. 꽃을 피울 수 있는 꽃봉오리를 잉태하는 상태로 가는 것이죠. 7단계에 이제 뿌린 씨가 그렇죠. 8단계에 이제 꽃을 성장. 피운다. 그렇죠.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한다. 준비하는 과정이죠. 아직 꽃은 안 피우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단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통제할 수 있게 돼요.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육체적 욕망을 조절한다는 게 굉장히 높은 단계네요. 그렇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욕망을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늪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통제 못하니까 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8단계가 이제 정말로 이제 늪에서 나와서 늪에 나와서 네. 이제 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걸을 수 있는데 또 빠질 수도 있죠. 또 미끄러져서. 네, 안 걷고 무리를 걷는 것처럼. 네, 그래서 안 걷고 멈춰 있으면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수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단계, 5단계, 6단계 정도 들어가면 나는 이제 다 했다. 이렇게 하고 놓아버리면 늪으로 다시 빠지는 길을 가게 돼요. 그러면 이때 가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몸을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우리가 육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계속 지속적으로 정화해주고 움직여주고 회복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게 욕망이라는 건 결국 이제 육체하고 결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또 오염돼요. 내가 지속적으로 그거를 유지 관리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또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이게 그 8단계까지 의식이 성장했어도 내가 그렇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육체에 계속 또 오염이 일어나면서 욕망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금방 어두워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게 지속적으로 그럼 계속 우리 8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1단계에서 했던 그런 원리적인 움직임 그렇죠. 계속 해줘야 돼요. 그것이 뭐 초보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작들이 우리가 그 몸을 움직여주고 소통시키는데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동작들을 기본 동작으로
구성을 해뒀기 때문에 그 동작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리가 아주 고난도의 동작, 어려운 것들을 잘하고 그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래서 그 몇십 년 했는데 그 네. 동작 하나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 이제 요가에서 하는 그런 현란한 그렇죠. 이런 어려운 동작, 네. 네, 그게 보수라면 그렇게까지 꼭 그렇게 해야 네. 되는 거죠. 의식 성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 성의는 좋은데 그 열의는 좋은데 효과적인. 방점을 어떤 우리가 마침표를 그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식을 밝게 이렇게 맑게 크게 네. 성장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진짜 그 냉철하게. 방향을 네. 우리가 이정표를 잘 설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약간 발전된 상태에서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지식적으로 빠지거나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그런 에고의 동굴을 더 깊게 할 수가 있다. 기운적인 면으로 빠지거나 그런 것들은 더 멀리 더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정표를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되는 것이죠. 네. 이정표가 분명하지 못하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소중한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지를 못했어요. 좋은 것이 좋다. 좋은 거는 아는데 막상 좋은 말은 많이 하지만 기운적인 면에 매몰된다든가 신비주의 쪽에 매몰된다든가 또는 이제 너무 현란한 동작에 현란한 동작에 도전하는 데에 매몰된다든가 길로 빠져. 그러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래를 투시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점친다든가 다른 사람의 전생을 본다든가 전생과 미래를 본다든가 그런 허황된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되죠.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원하면 그것이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러나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의식의 세계니까 내가 그렇죠. 원하는 대로 보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원하는 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I will be what I will be. 그렇죠. 그 말이 진리인 거죠.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죠? 여호와의 준말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아니 그분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제 I am what I am이 원래는 I will be what I will be였다. 비다. 그것을 바로 그렇게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정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것이 바른 이정표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8단계 정도 돼야 이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생명 때문에 즐거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우리가 색깔로 치자면은 검정에서부터 어떤 보라, 빨강,
뭐 노랑, 회색, 흰색, 그 다음에 빛과 같은 상태에서 그러면 무엇으로 향하는 것이 행복이고, 정말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빛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게 밝은 미소 같은. 그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움 안에서. 이건 이제 1단계부터 계속 이제 우리가 그 원리적으로 움직임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계속 소통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이제 그렇죠. 8단계는 이제 명확하게 그렇죠. 인식이 된다는 인식이 말씀이시죠. 되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막 어려운 지식을 많이 알고 어떤 막 어려운 것을 해석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알고 막 줄줄줄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이 소중한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밝은 미소 같은 몸과 의식, 빛과 같은 그런 몸과 의식, 숨쉬는 에너지를 얘기하면 뭐야? 저거 사이비 아니야? 아이. 이렇게 인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너무나 반대적인 측면에 있는 거잖아요. 원리적인 거. 그렇지. 보통 다들 원하는 특별한 것은 화려하고 그것의 본질을 보면 욕망이죠. 그 맞아요. 그렇죠. 나만 갖겠다는 이제 그런 거죠. 나만 그렇죠. 알고 있고 나는 특별하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려고 무진장을 애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수련의 길이 그런 특별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가 어떤 보편적인 어떤 정말 성숙한 인간이 되는 길인데 이게 그 목표를 잘못하면은 수련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내가 특별한 것에 빠지면서 점점 더 내가 이제 작은 욕망에 더 갇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서양 철학의 계보로 보면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성이 플라톤에서 꼽혔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실천론적으로 끌어간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됨, 어떤 덕이나 사랑, 우리가 어떤 본성, 꽃처럼 피어나는 본성으로 가는 그런 그 지혜의 실천 과정, 그것과의 그 합일해 가는 과정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의 결과가 행복이 아니고 그렇죠. 그 길을 가는 과정. 왜냐면은 아름다운 말인지. 종착역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계속 우리가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영혼을 돌보는 것이죠.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런 영혼을 밝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많이 구분을 하는데 그것을 모두가 바라보는 것은 같다. 결국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2단계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렇죠. 뭐 계속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2단계는 좀 간단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그 나의 의식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그 과정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에 가면은 이제 어떤 그런 지혜, 로고스, 그런 이성을 회복하면서 어떤 그 하나됨, 네. 큰 우리가 이 온 세상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 얼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그 얼과 네. 이제 그 하나 되는 과정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친구와 대화하듯이 의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로 이제 점점 더 성장이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관계에서는 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 이 안에서 단계. 내가? 예. 그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한 얼 안에서 그렇죠. 고유의 어린 내가 내 나의 얼이 성장한다. 그렇죠. 내가 성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나처럼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요? 머리로는 인식하지만 지금도요. 그 9단계에서 9단계에서 네, 그 단계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천사처럼 볼 수가 있지만 네. 그렇게 인식을 하는 힘은 생기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과 똑같이 느끼지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다음에는 그런 걸 완전히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단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9단계가 비이원성이다. 난 바이노믹 상태다. 뭐 그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정말로 공감하면서 그러니까 나의 의식이 나의 굴레를 벗어나서 내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공감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어서 우리가 10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어떤 얼의 존재로서 알의 존재로서 일상을 영위하게 된다. 그래서 generality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다른 차원의 그런 의식 세계와 어떤 합일된 그런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모든 나의 행함이 나의 의식이 그런 그 영적인 그 존재로서 영적인 의식 상태로서 영성과 합일된 상태로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계속 성장하는 것이고 나의 육체적인 삶이 끝날 때까지 그런 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그대로 내가 어떤 육체적인 삶을 기꺼이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9단계가 되면 9단계에서 10단계는 아까 이제 욕망 조절의 문제, 육체의 문제는 그렇죠. 좀 많이 이제 좀 벗어난 상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되죠. 조절할 수가 있게 되고 어떤 우리가 9단계에서는 영성 불성을 회복했다 한다면 이제 10단계로 되면은 보살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비유를 하자면
남과 나의 어떤 다르지 않은 남과 그렇죠. 나가 없는 그래서 평범한 생활이 그런 그 바닷물과 물고기가 바닷물과 같은 네. 삶을 사는 그런 상태로 진입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더 발전하게 된다. 그런 거죠. 유유자적. 그렇죠. 사실은 어떤 그 8단계를 지나서 9단계, 10단계에도 오랜 세월이 걸려요. 사실. 이게 뭐 1년 만에 그렇겠죠. 되고 네. 한두 달 만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 10단계가 되면은 이제 그 말 그대로 뭐 생사에 대해서는 좀 초월할 수 있는 거네요.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고 기꺼이 음. 나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기꺼이 돌아갈 수 있는, 기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는 게 그렇죠. 아니고.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 기나긴 그 여정 다시 그 내가 태어난 근본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한번 그 느껴본 것 같아요. 참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움직임이나 동작들에 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해주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개인의 체험이잖아요. 어느 과정까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려진 바대로 있고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한 것이고 또 개인적인 그런 체험들이 체험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맹신이라든가 곡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배제하시고 본인이 어떤 명확한 변화의 과정을 제시를 해준다는데 제시할 수 있다. 그런 변화의 과정들이 있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내가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한번 쭉 한번 미리 한번 그렇죠. 이렇게 연습을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내가 걸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론적인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실 겁니다. 더 기대가 되죠? 네. 네. 오늘 이 긴 여정 함께 오늘 마치는 시간이 돼서 박수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